저는 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친한계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네. 단톡방을 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예. 지지하는 입장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친한계에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뭐 제가 또 친한계에 부담이 됐다면 뭐 죄송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뭐 이견이나 분란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겠다. 제가 2월 15일 이후에 바로도 빨리 가야겠다. 어떻게 광주 금남로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그 현장에서 계엄 찬성 시위가 나고 계엄군이 십자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현장에 5.18 유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모욕하고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국민의힘에서 카드뉴스로 홍보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 보수의 가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광주 시민들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급하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 좀 같이 움직이실 분들을 찾고 좀 같이 혼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좀 같이 갈 마음 내일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혼자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걸 준비하던 차에 일단 친한계 일부 의원들께서 우려를 하셨고 그러면 순수 개인 차원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저는 가기는 가야겠습니다. 하니 이제 개인 차원으로 가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말 순수 개인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친한계 내부에서 어떤 방향 의논 결정할 때 제가 들어가서 같이 의논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서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추정컨대 뭐 경선을 앞두고 친윤이었던 분들과 좀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사실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비판 어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윤 그룹에서는 제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한동훈 대표님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또 번거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잠깐만요. 생각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은 친윤계 쪽에서는 계속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당권을 쥐려고 할 거다라고 전망하셨잖아요. 네. 그런 친윤이 호응을 할까요? 저는 호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근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친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통해서 강성으로 세를 모아서 당권이라도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뭉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대선의 승리보다 당 장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출방 요청을 받기 전후로 한동훈 전 대표와 혹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출방 직전에 전화를 한 통 하셨는데 제가 그때 통화 중이라서 받지를 못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혹시 그 후에 직전이라는 게 나가달라는 요청 받고 난 다음입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전화하기가 겁나더라고요. 혹시라도 통화해서 정말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한동훈 대표님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무조건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말씀 올려야지 하고는. 일부러 전화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한동훈 대표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한동훈 대표님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헌재 판단은 끝난 것이고 헌재는 이제 끝난 거고. 근데 경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치러지냐면 이제 그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이제 경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정상.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는 어떤 입장이라고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님께서 취해왔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잘못됐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또 탄핵해야 한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2차 담화였나요? 있었을 때 내란죄에 대한 자백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친윤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었고요. 네. 뭐 저는 한동훈 대표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용기 있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경선에서도 것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선 앞두고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지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 것도 잘 몰라요. 하루하루. 밑에서부터 어떤 이런 그 사퇴 내지 탈당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는 근거 없고 부당하고 또 남구의 대다수 유권자의 의사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당위원장은 뭐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뭐 추대를 못 받았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맞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남구 갑의 유권자들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뭐 일부 의원들이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때문에 사실을 호도해서 인신공격한다고 해서 휘둘려 버리면은 그것은 좀 국민께 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저 중심 잡고 잘 웃으면서 버텨내겠습니다.